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지난 월요일 새벽이었죠. 1월 24일 월요일 새벽에 라리가 22라운드 알라베스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87분에 프랭키 더용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정말 간신히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프랭키 더용의 골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알바의 로빙 패스, 페란 토레스의 돌아 들어가면서의 크로스, 그리고 프랭키 드용의 마무리였죠. 그러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압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쪽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경기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경기예요. 왜냐하면 슈팅을 10개밖에 하지 못했고 10개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4차례였는데 프랭키 드용의 골 장면 외에는 상대 골키퍼를 괴롭힌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슈팅도 부족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 알라베스는 여전히 라리가 19위에 머물게 됐고요.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7위에서 5위로 순위를 향상시켰습니다. 알라베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올 시즌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난 12월에 하비 카야 감독을 경질하고 호세 맨딜리바르 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호세 맨딜리바르 감독은 이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어요. 4-2-3-1 포메이션이긴 하지만은 수비 시에는 4-4-2 포메이션 형태를 띄었고요. 그러면서 역습 상황에서 루이스 리오아의 스피드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루이스 리오아는 최근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었었던 바르셀로나 킬러 같은 모습을 보여준 측면 자원인데요. 리오아가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막히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호셀루 선수가 높이라든가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스트라이커지만은 스피드는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요. 뭐 호셀루 선수의 환상적인 헤더가 한 차례 있었지만은 이것마저 골대를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역시 알라베스가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공격 쪽에서 무언가 풀고자 했지만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공격 라인은 왼쪽에 앞대, 최전방에 루크도용, 오른쪽에 페란 토레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앞대와 페란 토레스는 위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비가 징계로 나올 수가 없어서 3미들로 프랭키 더용, 부스케츠, 페드리가 나왔는데 이 경기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프랭키 더용이었죠. 프랭키 더용이 부스케츠가 고립되는 걸 막아주고자 끊임없이 내려가서 공수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공격 쪽에서 왼쪽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도 오프더볼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오프더볼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87분에 결승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여하튼 결국 바르셀로나는 공격 쪽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비 감독의 이 전술 자체가 측면 쪽에 배치한 공격수들이 상대하고 1대1 돌파해서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앞대와 페란 토레스가 1대1 돌파해서 힘을 발휘하는 장면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를 흔들지를 못했고 결국 프랭키 도용과 오프더볼 상황에서 움직임이 좋고 페드리가 볼을 간수하긴 하지만은 루크 도용도 또 고립되기도 하고 전방 쪽에서 뭘 만들지를 못했으니까 결국 한 골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한 골도 어찌 보면 운이 따르는 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경기 내용은 그냥 졸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로 졸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 해설을 했는데 사실 11시부터 1시까지 아스날 경기를 해설하고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바르셀로나 경기를 해설했거든요. 보통 11시부터 밤을 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경기를 할 때쯤에는 졸음이 밀려오기 마련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졸지 않고 이 경기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짜 못하거든. 와,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비 감독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공격 쪽에서 패턴이 없어. 공격 쪽에서 그냥 1대1 돌파만 시켜놓고 있고 거기서 뭔가 연결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연결해서 나오는 장면에서 골이 터진 거예요. 와, 이 경기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승점 3점을 획득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알라베스의 호세 맨딜리바르 감독은 경기 끝난 다음에 전반전에는 바르셀로나가 볼을 소유했지만 후반에는 우리가 압박을 가했고 충분히 상대를 상처 입힐 수 있었다. 후반에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공정한 결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찬란하진 않지만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 내용은 실망적이지만은 승점 3점을 획득했다는데 더욱더 중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가 옳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 왜?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으니까. 하지만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믿고 스스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로 이제 해가 다시 뜬다. 이번 승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바르셀로나의 여러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랭키 도용과 조르디 알바의 인터뷰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값진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개선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페르코파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했는데 나쁜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건 너무 슬프다. 왜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가 패배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올 시즌의 프랭키 도용 경기력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했습니다. 이제 골을 넣어서 경기를 잘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경기를 잘못 보시는 것 같다. 골을 넣는 거와 넣지 않는 건 중요치 않다. 경기력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나의 경기력은 항상 향상을 필요로 하지만은 재앙 수준은 아니었다. 정말 욕을 쳐들을 수준은 아니었거든. 근데 니네가 비판이 좀 심했어.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경기력을 더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조르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르디 알바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해서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랜 시간 소외된 기분이 든다. 나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플레이를 해왔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런 비판은 수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은 플레이 할 때는 침묵하면서 나쁜 플레이 할 때마다 너무나 가한 비판을 가한다. 그러면서 이제 베테랑이라면서 왜 제 역할을 못하냐 이런 지적을 받곤 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강하다. 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 어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베테랑 선수가 제 역할을 하느냐? 이건 또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셀로나의 베테랑 선수들 알바, 부스케츠, 피케 모두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3명의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랭키 도용이죠. 돌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프랭키 도용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할 수 있다고. 프랭키 도용은 1차 빌드업에도 관여를 하고 결정도 지을 수가 있다고. 이 경기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부스케츠 같은 선상까지 내려가서 1차 빌드업 관여를 계속하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측면 쪽 공격 가담해주고 그리고 볼이 없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문전에서 공격수 숫자 늘려주고 다 해줬어요. 물론 일부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프랭키 도용 이렇게 뛰다가는 퍼진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시즌 내내 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프랭키 도용의 이런 모습이 필요했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사비 감독이 프랭키 도용의 포지셔닝, 임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프랭키 도용이 부스케츠의 자리를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랭키 도용이 돌아왔다. 내가 알고 있는 프랭키 도용의 모습이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프랭키 도용에게 100% 만족합니다. 사비 감독과 프랭키 도용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프랭키 도용이 팀에서 조금 더 엔진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페드리입니다. 페드리는 페드리야. 사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페드리는 나나 이니에스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페드리 나이 때 그 정도의 활약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페드리는 메시하고 비교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리는 페드리예요. 저는 이 경기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페드리의 활약에 100% 만족을 못합니다. 왜? 오른쪽 측면에서 페드리가 연계 플레이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페드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데스트가 완전히 똥을 싸고 있었거든. 데스트 완전 심각했어. 데스트가 들어오니까 루크더용도 고립되는 모습이 더 많아져요. 알베스는 크로스를 올려주잖아요. 근데 데스트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트는 저는 오히려 이 경기를 통해서 마이너스 요소가 좀 더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데스트가 페드리에게 이상한 패스가 가니까 페드리 입장에서도 여기서 다운 플레이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페드리는 패스 성공률 80%, 기회 창출 6회나 보여줬습니다. 키패스를 6회나 했어요. 이게 페드리의 힘이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는 페란 토레스예요. 페란 토레스가 최근 두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란 토레스의 활약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NO!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할 겁니다. 페란 토레스, 야 이거 예상한 것보다 별론데? 페란 토레스 이거 드리블 돌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계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못하는 것 같은데? 페란 토레스 이거 너무 경기 관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페란 토레스가 시간이 필요해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고 또 팀을 옮긴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란 토레스는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돼요.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잘했습니다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더 공격 쪽의 관여도를 높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명의 선수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뭐 데스트까지 친다면은 4명인가요? 데스트 진짜. 네, 여하튼 그러면은 꿀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꿀의 뉴스. 첫 번째 꿀의 뉴스입니다. 안수파티 부상 얘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안수파티가 지난 22일 빌바오하고의 코파델레이 16강전에서 왼쪽 대퇴 이두근 힘줄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느냐 수술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면 5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 결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결국 월요일 날 바르셀로나 의료진과 안수파티 쪽, 그러니까 안수파티 쪽 하면은 안수파티 형, 아버지, 에이전트, 안수파티 이렇게 모여가지고 총 15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의료진 쪽에서는 수술을 권장했다고 해요. 네. 수술을 해야지만 재발 위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안수파티 쪽에서는 수술은 피하고 싶다. 왜 그러냐? 안수파티가 2020년 11월에 왼쪽 무릎 반월판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큰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수술을 2차례 더 했다고 해요. 첫 번째 수술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근 1년을 날렸거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잦은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다시 큰 부상을 당했으니까 또 수술이야? 그럼 나 진짜 한 시즌 또 쉬어야 돼?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피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결론을 못 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결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회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주간꾸레를 약간 늦게 녹화를 했는데 안수파티 쪽에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는 수술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안수파티 선수의 마음도 알겠어요. 근데 안수파티가 좀 멀리 본다면 저는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안수파티가 가장 필요하긴 합니다. 안수파티만큼 골을 쉽게 넣는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파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안수파티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더 이상 큰 부상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 스폰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죠. 현재 스폰서는 라쿠텐하고 베코인데요.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셔츠 메인하고 소매에 이제 스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코는 트레이닝 킷 스폰으로 스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유로, 베코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유로. 그래서 한 시즌에 총 7,400만 유로의 스폰서비를 받고 있었던 바르셀로나인데 이 계약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야 됩니다. 라쿠텐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그리즈만하고 덴벨레의 인종차별 발언이 있었죠.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새로운 스폰서를 찾고 있는 가운데 셔츠 메인, 소매, 트레이닝 킷 스폰서로
누가 언급되고 있느냐? 스포티파이와 텐센트, 비건네이션, 포카닷 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비건네이션은 제외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하고 텐센트 중에서 스폰서 계약을 맺을 거라고 하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스폰서비로 1년에 약 8천만 유로에서 1억 유로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많은 팬들은 스포티파이하고 계약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니폼의 글자가 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라는 이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음원 서비스 회사죠. 네,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IT 회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스포티파이 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은데 결론은 좀 지켜봐야죠. 아마도 라포르타라든가 바르셀로나 경영진은 더 좋은 조건에 대해서 끌어내고자 조율을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겨울 이적 시장을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사비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하고 레프트백, 백업 자원을 원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최전방은 유벤투스의 알바로 모라타, 레프트백은 아약스의 탈리아 피코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알바로 모라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유벤투스가 블라우비치에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블라우비치를 영입하게 될 경우에는 모라타가 영입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모라타도 바르셀로나 행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반면에 탈리아 피코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는 이적을 원하고 있고 바르셀로나는 임대 후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탈리아 피코가 바르셀로나 행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탈리아 피코는 바르셀로나로 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수 기자하고 영상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모라타를 영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크도용하고 올 시즌 끝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키는 거죠.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은 문이 닫힐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겨울 이적 시장이 닫히면은 라리가 겨울 이적 시장 정리와 함께 바르셀로나 이적 시장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어렵지만 이겼어요. 이긴 게 중요하죠. 앞으로 나아가야죠. 지금 5위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4위 이상입니다. 자, 베티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기다려!